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의 교육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장 정태욱입니다. 지금부터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이 우리들의 생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우리 인류를 쭉 이야기할 때 큰 변화를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인류가 지금부터 이제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신석기를 거쳐가지고 농업을 시작할 때 인류는 큰 변화를 겪었다고 그럽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저 물고기를 잡아먹고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러다가 농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잉여 생산물이 가능해져 가지고 인류가 여러 가지 도구도 사용하게 되고 글자도 만들게 되고 청동기나 철기를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류에서 큰 혁명을 가져왔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혁명은 그 18세기 때 영국에서 이 전기기관차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기계가 일상생활에 대량으로 들어와 가지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는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에 큰 이제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 인류 사회에서 정보화 혁명에 대해서 1970년대 이후로 ICT, 그러니까 정보화 기술이나 우리 정보화 기술이나 또는 그 통신 기술에 가지고 인류 사회가 엄청나게 이게 변화를 겪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보화 혁명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정보화 혁명이 우리 사회에 어떤 게 변화가 됐는지를 우리가 제2물결과 제3물결, 그러니까 산업혁명과 정보화 혁명을 비교해 가지고 이게 잘 설명한 사람이 에릭 브리얼프슨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18세기의 산업혁명을 인간이 육체 노동을 기계가 대신하는 거다 이랬습니다. 육체 노동. 그 이전에는, 우리 산업혁명 이전에는 어떤 기계를 돌리거나 뭘 할 때 사람 육체가 있습니다. 뭐 동물의 힘이나 사람의 힘이나 또는 물레방아와 같이 자연력에 의해 하던 거를 전기기관이나 또는 내연기관, 그리고 전기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생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18세기 산업혁명은 육체 노동을 하던 거를 기계가 대신하는데, 지금 이제 이 정보화 혁명 시기는 사람이 두뇌 작용인 정신 노동을 기계가 이제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 노동은 뭐냐? 이래 보면 우리가 처음에 사람이 계산하는 능력, 기억하는 능력, 그다음에 연산하는 능력, 그다음에 학습하는 능력,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기계가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제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의 기계 시대, 그러니까 지금은 실제로 이제 컴퓨터가 대신하는 거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그 힘보다도 사람의 정신적인 작용을 기계가 대신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합니다. 이와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디지털 사회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디지털의 의미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기 신호는 0과 1을 가지고 뭘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이라 하는 것을 그 0과 1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전기신호에서 0과 1밖에 없으니까 3이라는 것도 0, 1, 1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나열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디지털 방식으로 해서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전기적 신호를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고 저장하고 또 송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이 요즘과 같이 이렇게 대량으로 정보화 혁명을 가능하게 한 것은 컴퓨터 공학, 그다음 통신 기술, 인터넷 기술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 가지고 정보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저장되는 이런 사회가 우리 디지털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정보가 대량으로 전기적 신호에 의해 가지고 저장도 되고 유통도 되고, 그리고 또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보의 저장과 송수신을 넘어가 이것이 인간의 두뇌 작용을 대신하는 수준까지 이래 발전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이와 같은 디지털에 의해 가지고 대량의 정보를 저장하고 송수신하는 것이 기존의 학문이나 또 산업에 근본적인 이제 변화를 이래 가져왔기 때문에 이거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 기술, ICT 기술이라고 그러죠. 이걸 바탕으로 초연결,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것들 간에 서로 연결하고 초지능, 인간의 기존의 두뇌로부터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능의 수준이 높게, 그리고 초융합, 우리가 그 예전에는 별로 이것과 이것이 별 관계가 없던 거를 같이 연결하는 융합하는 이런 이제 사회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데이터를 어떤 뭡니까 그 가치, 데이터를 통해,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가치를 뽑아내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세기 때의 산업을 우리가 중화공업 사회라고 합니다. 중화공업, 철강, 건설, 화학, 자동차, 조선 이런 사회가 되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제품의 특징은 일단 무겁습니다. 그리고 두껍고 크고 길고 크고, 그 다음에 제품의 수명이 깁니다. 그렇죠? 철강, 건설 이런데. 그런데 비해서 우리가 정보화 사회에서 IT, 그러니까 정보화 사회, 바이오 산업,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산업, 그다음 나노 사업, 그 엔터테인먼트 사업, 이런 정보화 산업에 있던 제품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가볍고 얇고, 그다음 짧고 작고, 또 제품의 수기도 이래 짧은, 이런 이제 근본적인 특징이 이제 그 어떤 이 사회적인 트렌드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 한번 보면은, 옛날에는 이런 그 산업의 어떤 뭡니까 그 저거를 그 하는 조직 형태도 이렇게 피라미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피라미드 조직에서는 어떤 그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신입사원으로 취직하면 평생 직장으로 연공 서열에 따라 정년이 보장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조직이 됐다면은, 지금은 이 뭡니까 조그만 그 한 회사 내에서도 사업부별로 그냥 아주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채용도 그렇고 독자적으로 하고, 그다음 봉급도 서로 달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조직 사회에서 근무하는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오래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다면은 그러한 조직 사회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디렉터라 해가지고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는 이게 딱 구분이 됩니다. 이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그 신입사원으로 들어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급이 올라가 가지고 이게 최고 CEO까지 됐다면은, 지금은 아예 뭡니까 그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디렉터급의 사람과, 아니면 계속 이게 뭡니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어시스턴트와 이렇게 갈라지는 두 가지의 그 인간 유형으로 바뀌게 되고, 조직 자체도 굉장히 가변적으로 바뀌는 그런 특징을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디지털 기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문제는 단순히 좀 불편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완전히 생존의 문제와 이 직결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앞으로 이 디지털 사회가 아까 그 뭡니까 더 진행됐을 때는 앞으로 없어질 일자리가 많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은 기계가 대량으로 도입해 가지고 로봇에 의해서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순 반복 작업들은 작업 자체가 표준화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익이 많이 남는 자리는 아무래도 기계화 하려고 하는 욕구가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사들이나 변호사 같은 거는 아주 뭡니까 고연봉이지만 그런 거를 우리가 그 컴퓨터에 의해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변호사의 자문하고 하는 거를 전부 다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그 바뀐다든지, 의사들이 그 병을 진단하는 거 아주 많은 연봉을 줘야 되는 의사들을 그 진단을 뭡니까 AI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렇게 대체한다든지, 이렇게 너무 이익이 많거나 또 단순 반복적이 된 거라 표준화될 수 있는 작업 같은 경우는 자꾸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래 되면은 앞으로 그 늘어나는 일자리는 어떠냐?
첨단 산업이나 기술 관련 업무나, 그 다음에 또 인간과 인간이 어떤 대면적인 소통이 필요한 하는 능력, 오히려 대외 업무를 한다라든가 사람과의 교감이 필요한 업무는 이제 아마 기계화되거나 자동화되거나 AI에 의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대체되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판단과 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 같은 경우는 이게 대체되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없어지는 일자리 하면은 세상에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디지털 기술에서 만들어지는 기술로 대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이 뭡니까 전환 교육이나 신교육을 기존에 있는 산업에 근무하던 사람도 곧 그 일자리가 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 더 디지털 활용을 많이 하게 하는 경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는 완전히 디지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디지털 관련된 일자리를 찾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그 사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고 그 사회에 종속되는 사람이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공리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참 재밌는 세상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고 익히고 그걸 통해서 즐거움을 얻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인생에서 즐거운 생활을 할 수는 있는데도 또 이 디지털 기술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디지털 기술을 우리 경북대학교 컨소시엄이 제공하는 기술을 많이 배우셔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원장 정태욱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